이게 지금 보이는 화면이에요? 네, 지금 보이는 화면. 좀 여기가 여기 정도까지. 너무 잘려서? 너무 그 위에 위에 글씨가- 하나 내릴까? 응? 너무 우리가 위에 보고 하는 것 같아서 괜찮아? 이렇게? 일단 시작해서 나가는 중이라. 아, 네, 그렇구나.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지금 38분입니다. 죄송합니다. 항상 이렇게 좀 늦어가지고 다음부터는 좀 안 늦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인스타 유튜브 또 같이 하고 있는데 오늘도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화면을 한쪽만 봐야 돼가지고 유튜브 쪽으로 저희가 볼 거거든요. 그래서 인스타 같은 경우는 왕토미님 저쪽에서 해도 돼. 그냥 우리 여기서 얘기하고 네네. 같이. 화면만 맞추려고. 예, 화면은 어쩔 수 없어요. 좀 뒤로 안 가죠? 어쩔 수 없어요. 그걸 뒤로 갈 수가 없고, 안 그럼 아예 이 상을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전체 검증이 돼가지고. 사무실 구조가 바뀌어가지고. 네, 네. 바뀌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잘려도 저희가 조금 뒤로 갈까요, 대표님? 이렇게? 좋죠, 뭐 얼굴 작아. 네, 이렇게 뒤로 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의대를 두 아들 다 보낸 엄마가 와서 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대표님. 네, 그렇죠. 보죠. 아니, 좋겠죠. 관심이 엄마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지금 조회수가 꽤 많이 나오고 얘기하는 거 지금 나중에 봤더니 오늘 얘기 나눌 주제가 또 초등학생 입시가 또 바뀐다고. 초등학생이니까 대학에 들어갈 때, 그쵸? 그렇죠. 근데 요새 이제 애들이 이제 워낙 코로나니 뭐니 해가지고 막 아무데도 못 가고 집에 좀 적적하게 있는 애들인데 입시제도까지 바뀐다니까 엄마들이 굉장히 막 암담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를 것 같은데 지금 다 키우셨잖아요. 네, 그쵸. 네. 저는 지금 키우라면 저도 되게 똑같은 심정일 것 같아요. 엄마들하고. 네, 네. 그러니까 저도 대표님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방송하면서 관심이 또 가가지고 하나씩 보다 보니까 이거를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던데 대표님께서 오늘 바뀌는 이제 초등학생들이 대학교 들어가서 바뀌는 입시 제도에 대해서 확 바뀐다고 또 제목에 그렇게 넣어달라 그러셔가지고 좀 억울어. 그러로 어떻게 확 바뀌는지 이게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그냥 쭉 먼저 얘기를 한번 네, 해주시겠어요? 엄마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제 네. 지금 현재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은 입시가 바뀐다고 이제 네. 워낙 많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바뀌는 거야? 이제 이런 고민이 되게 많으실 텐데 네.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뭐 자유학년제, 학생부 종합전형, 고교학점제 나는 이런 말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모르시잖아요. 모르겠어. 네, 이런 이제 네. 조각조각의 어떤 제도에 이런 용어들은 다 아실 거예요.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새로운 용어나 어떤 제도가 계속 나올 때마다 어머니들은 굉장히 네. 이제 이것도 뭐야 이런 분위기가 지금 네. 돼 있는데 사실은 그게 다 연결돼 있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렇죠. 지금 것들이요? 말씀드리는 뭐 학생부 종합전형도 그다음에 고교학점제 그다음에 뭐 논서술형 수능이 바뀐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절대평가, 상대평가, 그 다음에 중학교 자유학년제 이런 내용들이 다 하나로 이어서 오늘 제가 그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서. 네. 근데 초등학교 학부모님들 이제 뵈면은 엄청 뭐가 바뀌는데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시고 고민도 네. 많이 하시고 이제 뭐부터 준비해야 되는지 걱정이 많이 되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 대학 입시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면 지금 초등학교인 내 아이를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시켜야 되는지가 보이기 때문에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초등학교 지금 이제 6학년까지 있는데 6학년부터 바뀌나요? 네, 6학년부터. 6학년부터? 네, 네. 그럼 지금 중학교 1학년에는 해당이 없어요? 네, 지금 이제 진짜? 현재 지금 이제 고등학교 3학년부터 네. 중학교 1학년까지의 입시는 매년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의 입시가 다 달라요. 네. 다 다른데 왜 이렇게 다 다른- 맨날 바뀌는 근데 이제 건가요? 대동소이 대동소이. 조금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인데? 잠깐만. 대동소이. 네, 네. 근데 조금씩 바뀌어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입시가 다 다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확정된 거는 고등학교 2학년 입시까지가 확정됐고요. 고등학교 1학년 입시는 큰 틀에서 확정됐어요. 그래서 크게 그걸 달라요. 여쭤보기에는 오늘 시간이 그러니까요. 너무 없겠다. 그런데 그건 나중에 한번 다시 그 얘기하는 중학교 걸로. 1학년 지금 현재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은 네. 확정된 게 없이 지금 고등학생들이 가는 입시대로 갈 거예요. 근데 현재
최초 6학년부터가 네. 완전히 달라지는 입시로 이제 제일 큰 게 뭐가 바뀌어요? 제일 큰 게. 이제 고등학교 교육 중고등학교. 고교 학점제예요. 그게 고교 학점제.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네. 간단하게 드려서 질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지금 현재 고등학생들의 고등학교 교육과 네. 교육과정과 네.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이 고등학생이 됐을 때 교육과정은 네. 이제 다르다는 거죠. 네. 좀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달라지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평가하는 게 대학 입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평가하는 게 대학 입시다 보니까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고 그다음에 교육과정이 어떻게 바뀌잖아요. 네. 그래서 그 바뀌는 부분에 대한 거를 초등학교 부모님들이 아셔야 우리 아이가 이제 평가가 예를 들면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1번부터 4번까지 또는 5번까지 우리가 객관식이라고 소위 말하는 이런 문제들을 답을 찾는 거가 이제 중요했다면 고교학점제하에서는 서술형, 논술형으로 글을 써야 되거나 토론을 해야 되거나 프로젝트, 팀 프로젝트를 해야 되거나 네. 이런 평가가 이런 방식으로 바뀌면 잘 이 개념을 이해하고 암기하고 그걸 응용해서 문제를 풀어서 답을 맞추는 아이가 지금 우수한 아이라면 네. 이제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네. 팀 프로젝트 잘하는 애 자기 생각을 논리정연하게 잘 말하는 애 이런 애들이 이제 그 평가는 누가예요? 그렇죠. 그 평가 구조가 그렇게 바뀌어요. 평가가 이제 그 평가 틀이 지금 이제 뭐 학교 선생님이 하시죠. 그런데 이제 평가 자체가 바뀌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러가 뭐 요구되는 역량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의 교육 과정하고 고교학점제가 시행됐을 때의 그 그럼 평가의 6학년이 역량. 지금 6학년이 입시 제도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6년 후에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6년 후에 이제 들어갈 때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해가 2025학년도. 네. 그래서 2025학년도부터 전국의 모든 학교는 고교학점제가 시행될 거라고 이제 이미 확정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구체적으로 네. 방법도 다 제시를 해놓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적용해서 여기 보면 질문들이 조금씩 오니까 네. 네. 가끔 보면서 좀 안 보이시나요? 안 보여요. 이것도 안 보이세요? 제가 눈이 나빠서. 어떡하면 좋아? 왜 일부러 자꾸 잘안 보이시면 앞에 바뀌는지 지금 모이 걱정되시죠? 네, 갖다 놨는데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그렇죠? 네, 지금 뭐 계속 전반적인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얘기를 조금 들으시고 나서 궁금한 거 이제 질문을 중간중간 네, 네, 받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도 이 질문처럼 지금 상상이 좀 솔직히 안 되거든요. 뭐 그렇게 또 하다 보면 뭐 조금 더 좀 직장마들은 불리하다든지 좀 부지런한 엄마들이 정보를 많이 알아야 유리할 것 같은 제대로 또 바뀌는 게 아닌가. 아니 지금까지 입시는 다 그래왔어요. 문득 막 이 생각이 딱 드는데 아시잖아요. 그건 몰라요. 그런 지금까지 얘기하지만 입시는 네. 정보가 많은 엄마들이 유리하고 직장맘들이 불리하고 네. 이제 이래 왔어요 사실. 네, 네, 네. 근데 또 정보가 많다고 해서 애가 공부를 잘하고 그런 거는 또 아닌 측면이 있어요. 오히려 엄마의 너무 많은 정보가 애한테 해가 되는 경우도 있어서 딱히 이게 정보가 뭐 있어야지만 애가 잘하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늘 이제 이거 할 때마다 방송할 때마다 얘기했던 게 독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기승전 이제 독서 이렇게 얘기했던 네. 것 같은데 이번에도 독서가 좀 중요한가요? 그 얘기를 하려고 사실은 제가 네. 새로 바뀌는 입시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토론 잘하는 애, 그다음에 이제 사고력이 뛰어난 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애 이런 애들은 다 단답식으로 지식을 암기해서 그거를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안다는 거를 확인하는 시험이 아닌 네. 자기의 생각이 어떻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파악하고 그거에 네. 대한 내 생각이 어떤지를 네. 토론이나 어떤 프로젝트나 글이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애가 이제 좋은 평가를 받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제 내용을 듣다 보니까 진로를 좀 미리 정해서 그거에 대한 준비를 좀 미리 해야 된다 뭐 이런 걸로 그냥 언뜻 그렇게 들었는데 그러면은 그런 진로를 좀 찾는 방법이 6년이니까 좀 생각보다는 긴 것 같거든요. 많이
남아 있으니까 좀 여유 있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그러면 찾아야 돼요? 그렇죠. 지금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막 네. 이런저런 용어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용어들이 다 하나로 연결해서 제가 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 이제 지금 현재 초등학생 그 6학년이 1년이면 중학생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학생이 되면 자유학년제를 실시를 해서 자유학년제 구간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중학교 1학년 1년 동안에 그 자기의 진로를 자유롭게 탐색해봐라 이 얘기거든요. 중학교 1학년 동안 네네네. 시험도 안 봐요. 중간고사, 네. 기말고사도 안 보고 그냥 자유롭게 탐색해라. 본인들이 뭐 시험은 안 보지만 뭐 학원을 다니냐든지 뭐 공부를 또 따로 한다든지 근데 이제 선행을 한다든지 이런 건 상관없는 네, 거예요? 그거는 이제 네. 정말 이제 그 시기가 펑크가 날 수 있어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네. 중학교 1학년의 자유학년 시기는 네. 너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 자유롭게 탐색해봐. 이렇게 해서 이제 학교는 가고 아니면 학교를 가죠. 학교 가고? 학교를 가는데 학교에서 뭐예요? 학교에서 이제 예전에는 중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에서 국영수 공부해서 시험을 봤는데 네. 이제 학교가 전체적인 큰 자유학년제의 목표는 진로를 탐색해보자라는 거고 네.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국영수 교과목을 조금 줄이고 많이 줄이고 내용이 프로젝트성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 예를 들어서 뭐 나는 경제에 관심 있어. 그럼 이제 지역 사회의 어떤 그 경제 상황을 프로젝트 주제를 잡아가지고 애들이 직접 다니면서 뭐 설문조사도 하고 뭐 상황 이런 것들을 풀어가지고 자기가 혼자예요? 나가요. 아니면 팀으로? 그런 건 보통 아직 팀 알잖아. 프로젝트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자유학년제에서 애들이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냐면 교과 과목은 좀 적게 배우는 그러면 이 대신 팀 프로젝트 이런 거 생기면 팀을 본인이 정하나 학교에서 정해주나 이게 그것도 왜 엄마들이 우리 애랑 같이 팀해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어릴 때 아니 이제 보면. 고등으로 짜주죠. 그래서 진짜 복잡해서. 네, 그게 이제 자유학년제에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 되면 이제 애들이 실제로 방법적인 것도 이제 교육부가 제시한 자유학년제의 목표나 방법을 보면 가능하면 팀 프로젝트, 그 다음에 토론 방식, 그 다음에 애들이 발표하는 거, 네. 그다음에 애들이 주도하는 수업, 네. 애들이 선생님이 수업하고 애들이 앉아가지고 듣는 수업이 아닌 애들이 참여하는 수업, 이런 수업을 해라. 그리고 이런 식으로 평가해라. 좀 리더십 있고 이런 애도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렇게 네. 하다가 보면은 네. 이제 짜여진 그 과목을 들여서 진로나 내 적성이나 이런 것들을 찾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자유롭게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거를 찾아가면서 그 프로젝트를 자유롭게 잡아서 시행해 봄으로써 내가 뭘 좋아하는구나. 이런 걸 여기서 알수 있죠. 궁금한 게 그 1학년 동안 수업을 안 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 팀으로 짜가지고 뭐 팀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자기 진로에 대해서 알아보고 적성에 대해서 알아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면 중학교 1학년 교과 과정이 아예 빠지는데 그거를 2학년, 3학년 때 더 많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돼요? 전체적으로 이 배워야 될 과목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왜냐면 이제 학교라는 거는 시수가 정해져 있고 네. 이수해야 될 과목이나 단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학교에서 임의적으로 뺄 수는 없고 이런 방식으로 바꾸되 그러니까 주요 교과목 국영수 사과 이 과목들의 비중을 단위를 낮춘 거죠. 이수해야 될 단위를 낮춘 거고 안 하지는 않아요. 그 대신 뭐 예를 들어서 몇 학점을 뭐 50학점을 했다고 하면 그거를 뭐 20학점으로 줄인다든지 이렇게 이제 줄여놨고 나머지 시간을 너네가 조금 자유롭게 찾아봐라고 한 거라서 안 하지는 않고 절대 안 하면은 2학년 단계에 가서 굉장히 어려워지. 이거는 이제 교육부에서 이제 자유학년제를 시행하면서 취지는 니네 진로를 찾아봐 이렇게 한 거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2학년 때부터는 시험을 봐요. 중간 기말고사를 봐. 그러면은 1학년 때는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현실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학년 때는 내가 지금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잘 몰라요. 자유학년제 안에서는. 네. 그런데 2학년 때 가서 이제 첫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고 나서 좀 충격받는 학부모님들이 많아요.
아니, 지금 들으면서 굉장히 그 걱정되는 게 왜 코로나 때문에 중간 성적이 없어졌잖아요. 맞아요. 그래. 네, 격차도 양극화가 완전 심해졌다. 양극화가 예. 심해졌잖아요. 그게 더 2학년 때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죠. 2학년 때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실질적인 뭐 우리가 이제 대학을 잘 가려면 어찌됐든 이건 제가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고교학점제가 네. 시행이 되더라도 음. 국영수가 중요하다는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음. 이게 왜냐하면 대학에 들어가서 네. 공부를 해야 되는 역량이 지금 현재 정시로 50%로 애들을 뽑는데 정시는 전공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공부 잘하는 애를 뽑는 거예요. 똑똑한 애를. 수능 잘 보는 애들.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학생들이 내가 지금 들어온 학과에 전공이 맞는지 안 맞는지 탐색해 본 게 아니거든요. 그냥 공부 잘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똑똑한 애 뽑아놓으면 우리 학과에서 잘 공부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수시는 조금 더 전공 적성에 맞는 애들을 뽑는 거고, 근데 그 얘기 그냥 공부 잘해 이 얘기거든요. 옆에 우리 그 유튜브나 인스타 보는 어머님들이 자기 얼굴 좀 봐줬으면 할 것 같아. 저기 우리 사진 찍을 때 동그란 거 있죠. 네. 저기. 아, 예. 저기를 보면 우리 엄마들하고 이제 눈을 좀 마주치는 거거든요. 우리 회원분들하고. 근데 지금 학교에서는 그러면 수업을 안 하고 거의 보면은 제가 이 신종 학원이 아니라 학원들이 이 고등학교 1학년 애들,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이죠. 어떻게 얘네들을 2학년을 대비할까 하는 프로그램이나 학원 많이 아시잖아요, 대표님. 그런 준비라든지 뭐 이런 걸 하고 계신 학원들이 있나요? 그 중학교 1학년 애들을 위해서? 이제 조금 뭐 강남 대치동 같은 데는 오히려 자유학년제가 기회다. 기회다 이런 거는 기회다 얘네들이 그래가지고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잘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뭐 상품 같은 거잖아요, 학원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거좀 만들고 선행을 있다. 선행을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뭐 해야 된다라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현실을 말씀드리면 오히려 자유학년제가 기회다. 그래서 자유학년제 시기를 오히려 선행학습을 세게 하는 시기로 이제 잡는 부모님들도 계세요. 근데 그걸 뭐라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네. 자율이니까 무조건 네, 어쨌든 네. 이게 말 그대로. 그래서 그 자유학년제 대비 프로그램 뭐 수학 선행 이런 거를 학원에서 상품화하면은 아마 그거는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이제 제재를 받을 수 있어서 그거를 막 대놓고 그렇게 하는 거는 안 되죠. 안 사실 되고, 안 되죠. 되고. 네네네. 근데 이게 교육부 취지랑은 좀 안 맞잖아요. 지금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 그렇죠. 근데 이제 애들이 시험도 안 보고 자유로우니 그 시기에 네. 국영수를 막 세게 시킵시다. 네. 2학년 가면 난리 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마케팅을 학원에서 하시면 네. 조금 문제가 될 소지는 있고 아직 법적으로 뭐 돼 있진 않고 그런 규제가 원래 법적으로도요. 네. 이런 건 있어요. 네. 법적으로도 선행학습 잘 보이게 내리시면 편안하게. 네, 편하게 그냥 아유 뭐 어쩔 수 없어. 여기 좀 더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요? 더 가까이 보이는 건데. 그래서 법적으로 원래 네. 선행학습 이런 것들을 학원에서 홍보를 할 때 선행학습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선행학습 금지예요. 법적으로는 선행학습이 금지예요. 선행학습은 금지됐어. 근데 중학교 2학년 과정이나 중학교 1학년 과정이 있어. 네. 근데 그걸 듣는 애들이 중학교 1학년이든 2학년이든 상관없어. 좀 이런 식으로 아니 하겠다. 근데 이제 내용으로는 네. 선행학습 이미 다 하고 있는데 선행학습을 공식적으로 이제 제가 기자하면서 글을 쓸 때도 선행학습을 이렇게 용어로 딱 만들어서 쓰면 안 돼요. 아하. 네. 왜냐면 그거는 이제 안 되기도 하고 지양해야 될 거이기도 하거든요, 선행학습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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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네. 이제 현실적으로 펑크가 나요. 자유학년제를 하다가 보면 정말 네. 똑똑하고 정말 자기의 정체성이나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고 이런 애들은 실제로 수학이나 뭐 영어나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토론도 하고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토론 프로젝트 수업이라는 거는 국영수 능력의 활용이에요. 있잖아요. 실제로 영어 잘하는 애들이 뭐 영어 논문 읽고 테드 보면서 뭐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수학적인 개념이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애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필요한 수학적 개념을 활용하는 거니까. 이거 듣다 보니까 그 독서가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말씀드려요. 그렇죠. 아니 저도 이제 계속 뭐 독서가 빠진 적이 없는데 엄마들이 아까도 누가 썼어요. 독서를 엄청 많이 하긴 하는데 논술 서술형 우리 깨깨 엄마님이 쓰셨네. 네. 문제를 안 풀어봐서 그런지 어려워하더라고요. 독서가 중요하긴 한데 저희 아이들을 보니까 독서 얘기 많이 나왔네요 벌써.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뀌는 고교학점제가 지금 제가 자유학년제가 하나의 고교학점제의 시범 케이스에 방법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네네. 애들이 고교학점제에 가면 고등학교에서도 음. 자유학년제처럼 프로젝트, 이 토론, 발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왜 국제학교 가거나 뭐 외국 학교는 이렇습니다라고 비근한 사례로 이제 외국의 어떤 교육 방법을 많이 소개할 때 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맨날 외우는데 얘네는 토론합니다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우리도 그렇게 외우는 바뀌는 애들. 거예요. 아. 우리 입시도 네. 고교학점제. 근데 음. 그 큰 틀에서 고교학점제는 이런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 자유학년제 때 너의 진로나 정체성을 좀 고민을 해봐. 그리고 너가 어떤 공부를 하고 싶은지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은지 고민을 해봐. 네. 그렇게 한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해. 학생부 종합전형은 진로에 맞게 자기의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그거에 맞는 그 학과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고 그거에 맞는 활동을 해서 그걸 평가받아서 대학을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제 자유학년제하고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가는 상황이라 이제 아까 진로 얘기하셨잖아요. 네. 진로를 이제 먼저 탐색하는 거가 정말 가장 중요하다. 좋아하고 잘하는 거를 찾는 거. 네. 그리고 방법적인 거. 그러니까 좋아하고 잘하는 걸 찾는 거 가장 중요하고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정말 이거는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진로적인 부분.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 찾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잘 읽고 잘 말하고 그 다음에 잘 말한다는 건 이제 발표. 네네네. 그래서 저는 책도 당연히 독서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만 아까 이제 질문하신 어머님 네. 독서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권을 읽더라도 자기 요약해서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자기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말하고 내 생각은 이런데 친구들의 생각이 어떤지를 들어보는 그것들을 체화되어야 그게 네. 나중에 학업 역량으로 연결된다. 네. 아니 독서라는 게 그리고 토론이라는 게 또 더 나아가서 지금 뭐 자기 적성을 알아보는 그런 게 보면은 물론 전문가들도 많겠지만 그냥 개인적인 제 의견을 얘기를 하면 이게 무슨 중학교 1학년 때 그 1년 동안 해서 만들어지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어릴 때부터 엄마랑도 얘기를 많이 할 수 있고 우리 지금 엄마들 독서 모임도 하고 있지만 대표님이 저한테 팁 주셨잖아요. 아이들 동화책을 읽고 같은 인어공주라도 또 어린 왕자라도 어른들이 보는 시각도 있으니까 아이들하고 계속 이런 얘기를 좀 끄집어내고 뭐 내용이 어땠어? 줄거리가 뭐야? 이게 아니라 뭐 너는 왕자가 이럴 때 이런 느낌은 어땠어? 뭐는 어땠어? 뭐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거를 자연스럽게 좀 어릴 때부터 많이 하고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그런 전 과정을 다 애가 적성이 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적성이라는 건 저는 보면 아예 그냥 아이 때부터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근데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8개월밖에 안 된 애가 우리 큰애 친구인데 축구를 엄청 달리기를 엄청 잘해요. 어릴 때. 근데 얘가 커서 축구를 잘하더라고. 근데 이게 어릴 때부터 나타나거든. 그리고 막 돌밖에 안 됐는데 말을 빨리 하는 애는 말을 잘하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왜 의대 보낸 엄마가 말씀해 주셨듯이 아이가 어떤지 그냥 계속 관찰하고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좀 엄마가 옆에서 계속 보고 있는 게 맞아요. 제일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어쨌든 지금 중학교 1학년 동안 이렇게 진로 학습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바뀐다는 제도가 생겼다는데 그러면 어쨌든 1년 동안 이제 이런 자율 수업을 하면서 엄마들이 아이 적성에 대해서 제일 많이 지금 궁금해하는 게 독서가 중요하긴 하지만 언제부터 어떻게 지금 저는 뭐 아이 어릴 때부터 엄마가 이렇게 옆에서 봐줘야 된다 하고 하지만 그렇지 못했어. 그럼 우리 애가 초등학생이야.
아니, 초등학생이면은 어떻게 봐줄까요? 초등학생이면은 이제 보통 초등 저학년 때까지 그 아이의 언어력, 뭐 어휘력 네, 어휘력. 이런 것들이 좀 완성된다고 해요. 우리가 초등 말을 잘 저학년 못해. 말을 잘 못해. 그럼 어떻게 해? 그 말을 잘 못하는 거는 말을 상황에 잘하는- 따라 말 다르겠지만 잘하는- 제가 그- 독서 전문가이기도 하니까 전공을 바꿔야 될까요? 말을 어. 많이, 그러니까 처음에부터 말을 잘하지 않잖아요, 음. 애들이. 근데 이제 말을 엄마가 많이, 엄마하고 말을 많이 하는 애들은 말을 잘해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엄마의 언어, 이게 우리가 음. 마더텅이라고 하는 게 모국어잖아요. 네. 근데 엄마로부터 습득되는 거거든요. 그게 초등 저학년, 그러니까 이제 초등 한 2학년 정도까지는 그냥 엄마한테 그 습득된 언어로 말을 잘하고 유창하고 그래요. 그런데 초등학교 고학년 이제 3학년 이상부터 올라가면 얘가 어떤 책을 얼마나 읽었느냐, 얘가 이제 지식을 어떻게 습득했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엄마한테 습득된 어떤 기본적인 언어라기보다는 자기가 어떤 맞아요. 정보를 책을 많이 네네. 읽어보면 단어 하나라도 얘기하다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지식이 얼마나 습득됐느냐가 그게 어휘력을 결정하는 게 되는 거고, 아무리 초등학교 어렸을 때 말을 정말 진짜 너무 막 정말 깨꼬리같이 잘하는 애들도 네. 책을 안 읽잖아요. 네. 고등학교, 중학교가 아니라 이제 초등 고학년 올라가면서 책을 안 읽으면 어휘가 뭐랄까 습득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면 이제 얘 언어는 굉장히 말은 많은데 정말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안 되고, 왜냐면은 같은 말이라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어휘력을 많이 갖춘 애들은 디테일하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디테일하다는 건 정확하다는 거고 정교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책을 통해서 어휘가 습득되는 게 초등 고학년. 네, 초등 고학년 때 그래서 책을 안 읽은 애들은 정말 좀 빈깡통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말은 잘하는데. 네. 근데 이제 책을 그러면 초등 고학년 때 많이 읽었는데, 그런데 우리 애는 왜 말로 잘 연결이 안 되죠? 글로 연결이 안 되죠? 이런 이제 고민, 정말 많은 고민들 중에 그런 고민들이 많으세요. 근데 초등 고학년 때는 이제 어머니들이 주로 이제 어머니들이 사실 독서하는 게 같이 지도하는 게 제일 좋은데, 책을 많이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체화시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적게 읽더라도 같이 그 책에 대한 내용을 실제 생활하고 연결시켜서 좀 얘기하는 습관. 엄마가 자꾸 이제 그걸 들여다보거든요. 그래서 읽었어 안 읽었어 이거보다는 엄마 이거 읽었는데 재밌더라 이렇게 해서 얘기를 평가자로서의 엄마가 아니라 친구로서 이렇게 그냥 이제 엄마가 이거 읽었는데 이거 웃기더라, 너는 읽었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넌 어떻게 생각해?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대화를 시도하는 거고, 저는 양적으로 어차피 애들이 중고등학교 올라가면 양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수능 문제를 보시면 수능 언어 문제, 그러니까 국어 문제를 보시면 이거를 어떻게 뭐 3분 안에 읽어내? 이런 문제들이거든요, 다. 근데 나중에 그게 필요해요. 짧은 시간에 많이 읽어야 되는 게 필요한데, 그 힘은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때 그럼 책도 책이지만 대표님 지금 질문 하나 있는데 토론 수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러셨거든요. 그 뭐 플라톤이나 저는 이거는 좀 꾸준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애가 즐거운 저는 애가 즐거워. 애가 토론을 재밌어 하면 하는 게 좋고, 네. 근데 얘가 별로 이거를 안 좋아하면은 저는 토론 오히려 가서 나는 이 토론이 좀 안 맞는데, 오히려 가서 본인 말 한마디 못하면 괜히 위축되고 그렇죠. 막 그러는 경우도 있더라고. 근데 저는 이제 엄마가 그 얘기를 애하고 같이 그러니까 이제 저는 애가 있는 책을 성격에 맞게. 그럼요. 그래서 애가 조금 이제 엄마하고의 둘이 그냥 정말 일상의 대화처럼 책이 들어온 상황이면은 굳이 보낼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밥상머리 토론도 가능한 거예요. 밥 먹다가 엄마 아빠랑 애랑 토론이 되고, 이런 집이면 굳이 토론을 이렇게 보낼 필요는 없는데 애가 너무 재밌어해. 그리고 그 팀워크가 너무 좋아, 그 팀이. 그러면 저는 가서 뭐 이런 거 많이 하면 좋으니까 그렇게 좋고 애가 재밌어 해야지. 그게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면서 생각이 드는데, 그 팀 짜는 거 되게 또 엄마들이 지금 막 눈치 보고 서로 우리 애들 뭐 누구누구만 팀 짤까요?
그럼 그 팀에 못 들어가면 내가 괜히 소외된 것 같고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는 일이 좀 많아질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이러지 않았을 때도 우리 애들 어릴 때도 그랬어요. 그 팀에 한 명 뭐 티오 없어요. 우리 애 빠지면 좀 넣어주세요. 막 이러는 경우 굉장히 맞아요. 많았거든요. 네. 선생님 수업 대표님도 하지 않으세요? 혹시 그런 수업? 1대1로 많이 하세요? 아니면 티오로? 아니 저는 이제 옛날에 제가 옛날에. 이제 뭐 기자하기 전에 네. 제가 이제 논술 선생님이었어가지고 독서 지도사를 양성하는 평생교육원에서 강의를 해서 이제 곧 초등학교 중학교의 그 방과후 선생님들은 제가 양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독서에 관한 것들을 다 꿰고 있는 거고 저는 이제 교육 기자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 정말 독서가 초등학생 독서 논술 이게 중요합니다라고 그리고 앞으로 바뀌는 입시는 결국 잘 읽고 잘 말하고 잘 표현하는 애가 입시에서 이제 성공할 수밖에 없다. 이거를 제가 이제 늘 강조한 이제 A to Z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고 그렇게 이제 제가 수업을 하지는 않아요 지금. 네. 하지는 지금은 그런데 않고 이제 예전에 할 때. 예전에는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네. 저희 실은 우리 이모가 그러니까 친인 이모가 그런 논술 수업 같은 거를 이렇게 1대1로 해요. 근데 언제부터 하느냐? 말을 못하는 애들부터 해요. 말을 못하고 책을 못 읽어도 정말 재미있게 가서 책을 읽어주는 거죠. 애하고 엄마가 있어도. 네. 근데 이게 그쪽에서는 그런 엄마들은 미리부터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계속 꾸준하게 시키는 거지. 동화책을 이제 몇 권 해서 애하고 계속 얘기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그 너무 좋죠. 나 그래서 왜 그런 애들한테 이런 수업을 하나 했더니 그 엄마들은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걸 좀 미리부터. 지금 제가 결혼하기도 전부터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도 그런 게 그 엄마들이 이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 거죠. 지금 여기 혹시 이제 아주 어린 유초등, 초등 저학년 어머니들 계시면 저는 동화구연 요즘 유튜브에도 많이 있어서 따로 뭐 같이 배우지 않아도 되는데 네네네. 동화구연 이런 것들 좀 배우셔서 읽어주잖아요. 읽어주는 시기가 있거든요. 이제 어느 시기가 되면은 혼자 읽어야 돼요. 근데 네네. 이제 엄마가 읽어주기를 원하는 시기가 있고 이제 잠들기 전에 책 가져와 엄마가 읽어줄게 그러면 이제 한 2권만 가져왔으면 하는데 10권 가져오잖아요 애들이 다 읽어달라고. 네네. 그러니까 그때 되게 좋은 대표님 거예요. 어떻게 다 읽어주셨어요? 저는 이제 요 부분은 아빠가 아빠가? 네, 오, 네, 의외다. 네. 대표님 그런 논술도 이렇게 하셨고 하기 때문에 읽어주면 얘기 많이 하고 이랬으면 되게. 저는 이제 애를 키우면서 그 애 감성이나 상상력, 창의력 부분은 아빠가 담당하고 저는 이제 논리적, 체계적 뭐 이런 거 담당하고 또 워킹맘이다 보니까 낮에 일하고 밤에 이제 살림하다 보니까 우리 대표님이 그 따님이 지금 서울대 국문학과 다니는데 엄마 닮은 게 아니고 아빠 닮았네요. 국문과가 아니, 상상력이 필요한 데는 아니에요. 상상력이 아니라 이제 그런 뭐 어휘력이라든지 이런 거 아빠랑 어릴 때부터 제가 애하고 수다는 엄청 떨었어요. 저는 아빠 애하고 닮았다는 걸 부정하고 아니, 싶으세요? 뭐냐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네네. 저는 조금 남편에 비해서 현실적인 스타일이고 남편은 약간 좀 이렇게 상상력 그러니까. 무협지 좋아하고 그런 무협지? 스타일이에요. 무협지 좋아하고 네. 또 남자들이죠. 남자들은 무협지 좋아하죠. 우리는 멜로 드라마 뭐 이런 거 좋아하는데 막 저는 멜로 별로 안 매트리스 좋아해요. 좋아하고 뭐 이전에 우리가 과학으로 인한 뭐 상상력의 세계 이런 네. 것들 남자들 좋아하거든요. 또는 무협지 이런 것들 또는 그 중국 뭐 삼국지. 홍콩 영화 중에 되게 황당무계한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도 필요해요. 애들한테 그런 부분이 우리가 이제 내가 눈에 보이는 것만 설명하면 근데 나는 솔직히 뭐 정말 무협지 관련한 건 진짜 1도 재미없거든요 저는.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고 근데 딸이 그 부분이 있어요. 네, 제가 없는 부분 그거는 진짜 아빠 닮았네. 아빠한테 얻은 거. 왜냐면 이제 어렸을 때 한 7살, 그러니까 한 5살 정도부터 거의 초등 저학년 때까지 애를 재웠어요, 아빠가. 아빠가 응. 재우면서 책 걔- 읽어주고 하셨구나. 아빠
담당이 네. 이제 애를 재우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재우면서 둘이 침대에 누워가지고 얘기 많이 계속 이제 음. 자기가 또 그걸 또 만들어 이야기를. 자기가 아. 상상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진짜? 그러니까 책 읽어주기 싫으니까 남자들은 책 읽어주기 싫으니까 그냥 자기가 이야기를 꾸며가지고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애가 잠을 못 자게 그 만들어. 그러니까 자기 이제 계속 애가 재밌으니까.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서 계속 해주니까 또 자극적으로 애가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드라마 끝날 때 어떻게 끝나요? 막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그다음에 근데 어떻게 거기다 딱 끊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안 볼 수가 없게 만드는 것처럼 얘네 아빠도 네. 이 다음 얘기는 내일 이렇게 그럼 안 자잖아. 애가 자야 되는데 그러니까- 궁금해서 못 잘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를 넣는 거지. 진짜? 아니 근데 못 자게? 못 자게 상상하게. 아니 이제 이 정도로 뭐 뛰어난 저기는 네. 아닌데 네. 그걸 노렸다기보다는 어쩌다 그런 건데 네. 이게 사실은 그 우리가 괴테가 문호잖아요. 대문호. 그쵸 맞죠? 기억이. 글쎄요. 가물가물. 갑자기? 근데 이제 그 엄마의 교육법이 굉장히 유명한 교육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아이한테 이야기를 끝도 없이 들려줬어. 그리고 아이가 네. 괴테가 어렸을 때 엄마하고 이 수다 떠는 시간을 굉장히 좋아했대요. 근데 이제 엄마가 항상 이제 저희 남편처럼 같이 이제 잠들기 전에 수다를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애 상상력을 네. 만들어주기 위해서 딱 거기서 끊었대요. 그러면 이제 애가 그때부터 미치는 거야. 막 그럼 상상하는 이제 거예요? 우리가 왜 보면 드라마 끝나고 나면은 막 A 플랜, B 플랜, A, B, C 해가지고 이거야 네, 이거야 네. 이렇게 상상하는 것처럼 그때 엄마가 그런 방법으로 상상력을 만들어준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엄마가 그 다음 이야기 해줄 때까지 괴테는 어마어마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아 좋다. 그 방법이 되게 좀 유명하거든요. 근데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은 아닌데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 맞아요. 방법이랑 똑같아졌구나. 네, 네. 아. 그래서 제가 좋다. 제가 그게 사실은 상상력이라는 게 되게 황당무계한 게 아니라 굉장히 추론 능력이거든요. 네. 기존에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그 다음을 논리적으로 이 다음의 이야기가 이렇게 될 것 같아 라고 이제 이 부분이 상상이 아니라 논리예요. 네네. 왜냐면 여기 있는 내용이 근거가 돼서 그 다음 단계를 추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론이 상상이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얘가 그 부분이 발달하는 건데 저보다는 제가 없는 부분이 있어 애가. 네. 그러면 그 부분은 그래서 애가 좀 저보다는 엉덩이 전 현실적이거든요. 펜트하우스 작가님은 서울대 가시겠네. 지금 태어났으면. 펜트하우스 작가님의 네. 두 아들 아이가 서울대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같이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게 저는 부모의 역할 그리고 애가 그게 되게 재밌어 하면 저는 이런 걸 뭐 학원을 가서 하지 않아도 이 아이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벌써 이제 머리도 크고 책도 보면 이제 글밥이라 그러잖아요. 좀 두꺼워지잖아요. 그럼 엄마가 같이 하기 쉽지 않거든. 그걸 어떻게 매번 같이 읽어. 근데 지난번에도 얘기했고 꾸준히 얘기하다 보면서 느낀 거는 어릴 때 얇을 때 같이 읽고 계속 토론을 해주면 얘가 그 생각 그러니까 그쪽으로 발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책도 계속 본인이 읽고 싶어지고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싶게 만들듯이 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책이 하는 생각이 재밌다는 것만 익혀도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책 읽는 게 재밌고 엄마랑 얘기하는 게 재밌어. 책 읽고 엄마하고 얘기하는 게 재밌어만 학습해도 거의 반은 된 거거든요. 이게 전 항상 주장을 하지만 책을 읽고 이제 이게 대표님 발표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면은 엄마들이 지금 간과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책을 많이 읽고 토론하는 것도 좋아. 근데 보면은 아이들이 발표를 잘하는 애들은 지난번에 그 의대 엄마가 얘기했듯이 노래를 못하는데도 앞에서 노래를 열심히 하죠. 자기가 굉장히 자신 있게. 그것처럼 아이들한테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얘기하거든요. 자신감. 어릴 때 책도 많이 읽게 하고 옆에서 엄마가 토론을 같이 해주는 것도 중요한데 아이들이 얘기를 한마디 했을 때 너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런 좀 같이 취임새처럼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그런 자신감을 불어일으키는 게 저는 그게 상당히 더 중요할 그게 거라는 저는 생각이 엄마의 들어요.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계속 칭찬을 해줘야 앞에서 발표도 자신감 있게 하는데 그렇지 않은 애들은 아무리 뭔가를 많이 알고 있어도 내가 이걸 얘기하는 게 뭐 실수하는 거 아닐까? 잘못된 얘기 아닐까? 항상 그런 생각을 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틀려도 어릴 괜찮아. 때부터. 이런 책도 있어요. 그치. 틀려도 괜찮아. 네. 응. 맞아요. 좀 응. 그렇게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문득 해봤습니다. 예. 이렇게 또 기승전 독서로. 그러네요. 네. 예. 아니 얘기 들으면서 처음부터 드는데 그런 생각이 독서를 많이 해야겠다. 그게 지금 오늘 이제 주제가 고교학점제로 확 바뀌는 입시 제도인데 네. 그 입시 제도에 이제 거꾸로 해서 들어가면 그러면 초등 때 뭘 해야 되는가 네. 이 초등 얘기로 하다가 이제 독서가 온 거예요. 예, 우리가. 맞아요. 엄마들이 제일 이제 궁금한 건 저희 아이가 뭐 몇 학년인데 저희 아이가 유치원 아이인데 뭐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뭐 몇 학년 이렇게 해가지고 제일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하면 키울까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 지금 뭐 제일 중요하다기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람들은 5학년, 6학년 엄마들일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미 뭐 나는 어떻게 키웠는지 이제 다 빼버리고 지금까지 이제 어떻게 했던 건 다 뒤로 미루고 지금 5학년, 6학년이 발등에 불 떨어진 엄마들한테 좀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저는 지금 5학년, 6학년은 좀 진로를 조금 이게 탐색해 하는데 좀 주력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로? 네, 진로를 좀 검사를 경기도는 진로 적성 검사 네, 같은 적성 거? 검사를 그러니까 이게 보통 막 돈 막 40만 원, 50만 원 주고 가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거 네. 하지 마시고 네. 청소년 수련센터 이런 데 가면은 진로 상담 있어요. 진짜요? 그러면은 이제 무료예요? 거의 무료예요. 10,000원, 20,000원 주고 저는 이제 뭐 한 몇 군데 저는 사실 우리 아이 초등학교 때 매년 한 3학년 정도부터 매년 해봤어요. 근데 매년 달라요. 매년 달라요? 매년 다르게 나오고 그래서 그래서 거는 비슷하지 않나? 뭐 언론인의 뭐 얘는 아니 기자, 언제 얘는 뭐 아니 뭐 5학년 때는 다르듯이. 뭐 변호사 국제 변호사 이렇게 나오더니 6학년 때는 또 프로그래머 이렇게도 나오고 한 그 검사지 안에도 여러 너무나 다른 그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제 물론 그게 맞기도 하고 맞을 수도 있고 근데 어떤 검사의 의미는 이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진로 적성을 받으러 간다 그러면 보통은 자기 체크 방식이에요. 네. 우리가 MBTI가 요즘 유행하는 MBTI가 자기 체크 방식으로 나는 이런 성향이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것처럼 보통의 진로 적성 검사도 너 수학 좋아하니? 그럼 체크. 뭐 수학이 좋아, 영어가 좋아, 체크. 국어가 좋아, 뭐가 좋아, 이렇게 체크.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애가 그냥 자기 성향대로 체크하고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저희 애는 저한테 그 컴퓨터로 들어가서 하라고 해보라 그러던데 엄마 한번 알아봐봐. 근데 저는 이렇게 들어가서도 할 수 있는 거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기자하면서 진로 적성 검사 센터에도 굉장히 많이 인터뷰를 취재를 많이 했는데 제가 네. 얻은 결론은 진로를 탐색해 본다는 거의 의미는 여기에서 검사지 결과 내가 이런 직업이 맞구나라고 그대로 맹신하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 참고하는 거죠. 참고하는 거고 어떤 아이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진로가 중요하구나. 나는 누구지?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검사를 받음으로써 나에 대해서 객관화시키고 나를 자꾸 어떤 사람이고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를 자꾸 고민해보는 기회를 자꾸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 대한 고민을 한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기가 뭐 변호사가 나오고 뭐 의사가 나오고 이런 거는 그대로 되지도 않고 네. 그렇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이런 걸 함으로써 계속 너가 누군지를 고민해봐 라는 하나의 퍼포먼스. 제가 의미. 몰랐던 게 나오면 이런 데도 그렇죠, 내가 그렇죠. 나의 맞아요, 적성이 맞아요. 있었나? 네, 이러면서 네, 한 번 네, 더 네. 알아볼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그리고 이런 직업 세계가 있구나 네. 라는 것도 아는 거고 그래서 한 번만 하지 마시고 여러 번 하지 마시고 고정하지 마시고 이 직업이야. 너는 이 직업이래. 나도 모르는데 애가 나 이거 처음 보는 직업인데 나는 이게 맞대 라고 거기에 나오면 내가 그렇게 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이제
매번 저는 이제 5, 6학년 애들 같은 경우에는 몇 군데 혹은 주기적으로 네. 진로 적성 검사를 좀 받아보면서 나에 대한 거를 좀 찾아보고 고민을 하고 나는 뭘 할 때 행복하지? 라는 고민을 그런 기회를 많이 주셔라. 예, 이걸 먼저 하신 다음에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 자유학년제 구간에 들어가니까 자유학년제 때 조금 더 이제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도 그걸 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자유학년제 상황에서는 애들이 외부 강사님들이 많이 오세요. 학교 선생님들 외에 외부 강사님들이 많이 오시면 학교 선생님 외에 여러 직업군을 애들이 만나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더 넓어지고 외부 새로운 거 강사들. 예를 들어서 저도 송림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와서 기자 관련한 그 수업을 한 학기 해달라고 그랬어요. 네네네. 그럼 이제 애들이 기자 체험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시간이 안 돼가지고 제가 못하겠다 그랬는데 몇 군데 학교에서 그렇게 저한테 제안을 이제 와서 자유학년제 수업을 해달라고. 네. 그럼 이제 저같이 기자하는 사람들은 그런 제안도 받지만 프로그래머도 또 그런 제안도 받고 실제로 현재 프로그래머로 일하시는 분이 중학교 가서 강사로 한 학기 수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가서 뭐 온라인이라든지 뭐 SNS라든지 뭐 이런 거 활용법이라든지 뭐 그렇죠. 카페 운영법 막 이런 그런 네. 커뮤니티 운영 이런 것도 그렇죠. 알려주고 하겠네요. 네. 다양한 직업군에 대해서 학생들이 알 수도 그렇죠. 있고. 그러면 이제 애들이 그런 선생님을 접하면서 그런 강사님을 만나면서 이런 직업 세계도 있구나. 우리의 초등학교 때는 그런 거 한 번씩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와가지고 보통 우리 애 때는 방과 후에 그런 방과 후. 특성화 과목으로 개설이 돼서 이제 우리가 네. 이렇게 신청을 해서 했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전 교육과정 안에 들어와서 네. 학교 선생님들은 정말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진로에 도움이 될 다양한 그 전문가들을 좀 섭외하는 게 선생님들이 하나의 이제 자유학년제 선생님들의 일이 되셨거든요. 네네. 근데 정말 들어가 보면 뭐 플로리스트 선생님도 계시고 이제 다양해요, 굉장히. 보면은 뭐 어릴 때 누구 얘기 듣고 뭐 이런 꿈을 갖게 됐어요. 이런 거 애들 왜 그 성공한 사람들 보면 얘기 많이 그게 하잖아요. 지금도 우리 때도 교사가 일이었잖아요. 교사. 네. 그쵸. 제일 하고 싶은데 놀랍게도 지금 현재도 교사가 일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물론 교사가 너무 좋은 직업이지만 아이들이 고등학교, 초중 고등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그냥 가장 비근하게 접하는 직업이 교사인 거예요. 그만큼 우리 아이들이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직업군을 20개 정도밖에 안 된대요. 실제로는 2만 개가 넘는 직업이 있대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그냥 직업 얘기해봐 그러면은 애들이 정말 맞아요, 몇십 개 맞아요. 못하죠. 우리도 맞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너무 그 진로 직업에 대한 것도 네. 사실 또 새로 이렇게 대표님 직업도 옛날에는 없던 직업이잖아요. 그쵸. 그죠? 맞아요. 그게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계속 직업은 새로 만들어져서 이제 창직. 그래서 요즘에 저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이제 컨설팅을 좀 해달라고 창직 했어. 되게 좋다. 창직. 창직. 네. 그리고 카카오도 뭐 창직 아니에요? 그럼요. 없었는데 만드는 네.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애들은 그게 또 필수가 됐어요. 창직이.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학교 생활 기록부 안에 진로 희망란이 있었는데 거기에 네. 이제 네가 나중에 뭐 되고 싶니? 그러면 애들이 보통 다 뭐 교사 지금 뭐 왜 대통령 선거 이제 앞두고 있잖아요. 그분들 어릴 때 성적표 보니까 성적표인가 뭐 학교 무슨 기록부야? 학생 기록부 거기 보니까 다 변호사, 검사 뭐 근데 이제 한의사 뭐 그런 이렇게 그런 거 알고 알고 있는 있더라고. 이제 뭐 네. 내노라는 직업군이 적혀 있는데 최근에는 조금 달라요. 소비자 트렌드 분석가 이런 직업 있나요? 이런 직업을 생활기록부에다 써요. 나는 이런 게 흥미 있어가지고 네. 이런 것들을 하는 마케터가 될 거야. 이렇게도 써요. 없는 직업을 만들어서 애가 생활기록부에다가 진로 희망으로 쓴다는 거죠. 그 중학교 때 그거를 지금 이렇게 해보는 게 진로를 정해서 고등학교 때는 그쪽으로 진학을 해라 이런 의미에서 이제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정해진 저는 것 같은데. 아까 5학년, 6학년 때 뭐 하면 좋겠냐. 네. 이런 다양하게 진로 탐색, 진로 검사를 많이 받아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기회를 만들어줘라. 그리고 그거를
자유학년제에 들어가서 정말 실질적으로 교육과정 안에서 탐색해 보도록 해라. 네네. 여기다 플러스 국영수는 좀 하셔라. 영수.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좀 잔인한 현실인데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걸 찾아도 네. 그 좋아하는 거를 하기 위한 대학을 내가 선택할 수 있어야지. 근데 이제 또 대학은 어찌됐든 간에 아무리 바뀌어도 고교학점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바뀌어도 국영수 잘하는 애 좋아해요. 그렇죠. 왜냐면 그게 학업 능력이니까. 그러니까 내 꿈을 내가 탐색한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학업 능력은 필요하다. 그런 경우 많거든요. 정말로 얘가 이걸 좋아해. 정말 역사를 좋아하는 애가 있었어요. 정말 걔는 이거 뭐를 하나를 뭐 설명하라고 시키면 학교 선생님들보다 더 역사를 심도 있게 알아요. 그럴 정도로 역사에 굉장히 흥미를 느껴 하는 애인데 고등학교 가서도 이제 자기는 역사학과 가겠다라고 역사 관련한 뭐 엄청난 활동을 했어요. 네. 근데 결국 국영수가 성적이 안 돼서? 등급이 안 나오니까 안 돼. 그래서 삼수해가지고 결국 역사교육과를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아무리 그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못 가고 활동을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네. 역사 관련해서 정말 유네스코 활동부터 시작해서 경기도 기자 활동도 하고 정말 취재도 정말 많이 다니고 한 애인데 성적이 안 나오면 이런 활동들이 다 무의미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진로에 대한 좀 그 탐색을 하되 조금 학업 역량 그 중에서 국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독서 영어도 독서하고 연관되거든요. 그래서 영어도 사실 독서하고 연관돼요. 영어도 네. 이제 어휘력의 문제지만 글의 구조라든지 그 읽어내는 힘은 또 영어도 책 많이 읽은 애들이 영어도 금방 습득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독서를 기본으로 하시고 수학은 조금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러면은 지금 엄마들 잠시만요. 좀 읽어보다가 내가 읽어보면서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 여기랑 인스타랑 지금 따로따로 들어오시긴 하는데 대부분 몇 학년이세요? 지금 6학년? 6학년 떼끼 엄마 아이는 6학년이죠? 응? 어저께 사진 찍었던 뒷모습 나왔던 아들 그쵸? 응. 이게 근데 지금 보니까 딸이 더 유리할 것 같아. 저희 어릴 때 보면 애들이 그 여자에 있는 데는 그 토론 수업하는 데 들어가지도 않은 경우도 있어요. 너무 걔네들이 튀니까 치이더라고 보면. 그 남자애들끼리 얘기를 막 하고 이랬는데 근데 저도 이게 고등학교 올라갈 때 기피 현상이 생겨요.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남녀공학을 피하자. 남자애들 있는 데만 가자. 왜냐면 남자애들 고등학교는 없잖아요 지금. 네, 아니 이제 그 분당의 경우에는 거의 다 남녀공학이 있고 네. 분당 영동여고만 여자인데 보통 이제 뭐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서 여자애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은 남자애들이 치인다라고 이제 중학교 학부모님들이 생각을 해서 특히 수시 같은 경우에 여자애들이 유리하다. 이런데 제가 이제 분당 일반고를 거의 다 취재를 다 다녀서 알잖아요. 근데 최근에 남자애들 비율이 좀 높아요. 아 그래요? 그럼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생각하기에는 여자애들한테 치여 남자애들이 여자애들이 말을 잘하잖아. 네. 그래서 근데 이게 또 이제 약간의 편견이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고정으로 여자애들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되고 여자애들이 그런 성향 경향은 있는데 결국 나중에 가서 토론 잘하고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 남자애들 비율이 거의 반 이상. 그리고 이제 서울대도 그래요. 네. 6대4 남녀 비율이 최근에는 이제 거의 비슷해졌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남자애들이 꼭 그렇게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그리고 남자애들이 좀 뒤에 잘해. 뒤에도 잘하는데 네. 남자애들이 책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서 나는 어릴 때 보면. 그리고 공부에 도움이 되는 책을 좋아해. 여자애들은 문학작품,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편견일 수 있지만 네네네. 여자애들의 성향이 좀 여자 남자의 성향 중에 가장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남자는 목적 지향적이고 여자는 관계 지향적이래요. 근데 그게 정말 드러나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하는 중학생 애들, 정말 엄마들 스트레스 받는 중학생,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요즘 빨라져가지고 사춘기잖아요. 사춘기 때 엄마들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케이스, 남자애들은 뭘까요? 어떤 거야? 남자애들이 게임이죠. 네. 그 게임이 뭐냐면 이겨야 되는 거거든. 음. 그러면 목적이에요. 나는 무조건 쟤를 이겨야 돼. 그게 목적 네, 네. 지향적이고 게임을 빠지면은 다른 게 하나도 안 보여. 그럼 이제 반대로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사춘기 때 뭐 때문에 공부가 망할까? 채팅이에요. SNS 채팅. 이게 관계지향적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SNS 채팅 이거를 제가 옛날에 수업할 때요. 이제 한참 막 카톡이가 처음 도입되고 그럴 때 제가 중학교 수업을 했었는데 저한테 애가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저 엄마한테 카톡 아니 핸드폰 뺏겼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뺏겼어? 그랬더니 이제 뭐 성적이 떨어져서 엄마가 압수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얘가 얘기를 하는데 왔어 저한테. 아니, 저한테 와서 핸드폰 엄마한테 받았는데 카톡이요 4,000개가 와 있어요. 이틀 만에. 단톡방 이런 거 아니야? 단톡방도 있죠. 근데 제가 그래서 야 이틀 만에 4,000개가 와 있으면 너는 이틀 만에 이틀 동안 4,000번 주의가 분산되는 거잖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자애들은 그거에 집착을 하고 남자들은 관계에 집착하지 않고 목적에 집착하니까 이제 게임 무조건 이기고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이 남자애들 여자애들의 특성인데 남자애들이 그 목적 지향적이기 때문에 조금 선이 굵은 그 책을 읽거든요. 삼국지 읽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아드님이. 네. 우리 딸은 서울대 갔어도 삼국지를 안 읽었거든요. 근데 여자애들이 이제 관계지향적이기 때문에 문학작품, 뭐 로맨스, 사랑, 캐릭터 이런 것들을 주로 보지만 남자애들은 조금 더 거시적으로 봐요. 그래서 역사도 더 재밌어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남자애들은 통사를 쫙 깨는 눈으로 본다고 하면 여자애들은 거기에 나오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 그렇게 보니까 얘기 듣고 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공부에는 남자애들의 어떤 성향이 더 유리한 거예요. 네. 수능이나 이제 뭐 우리가 읽어야 될 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보통 인문 사회 쪽으로는 그런 것들이 좀 거시적으로 봐야 되는 게 중요하고 그런 게 또 더 논리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애들이 가진 특성이 서로 여자애들이 가진 특성이 다른 거지 누가 열등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섬세하게 관계 지향적으로 키우라고 하고 싶고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좀 목적 지향적으로 해서 좀 전쟁, 뭐 역사, 뭐 삼국지 이런 것도 조금 해라. 그리고 여자애들이라면 바둑도 좀 가르치고 레고? 남자애들 레고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 거예요. 도형이 그냥 도형 같은 경우가 기하를 잘해야 수학을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수학을 잘하는 애들 중에서 기하를 잘하는 애들은 저는 전혀 수학을 못 해가지고 그랬는데 그냥 책에 도형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체화된 애들은 도형이 벌떡 일어나 보인대요. 우리는 안 보이는 3D 입체처럼. 그렇죠, 이제 보이는 데에서 안 보이는 걸 유추해야 되잖아요. 네. 도형이. 네.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이걸 막 상상하고 이거 뭐 만져볼 수도 없고 이러는데 얘네들 그게 다 보인대요. 그 입체로. 근데 이제 그게 어렸을 때부터 로봇 조립하고 레고 조립하고 보세요. 남자애들 어렸을 때 6살, 7살짜리들 뭐 파워레인저를 로봇에서 자동차로 바꾸는데 1분도 안 걸리는 거 아시죠? 그게 1분은 좀 더 걸리지 않을까요? 아니 빠른 애들은 그래요? 1분도 안 걸린다. 깜짝 놀랐어 우리 조카. 네. 네. 그게 이제 되게 공감각적인 능력이거든요. 네. 공간지각 능력. 공간지각 능력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그래서 여자애들이라면 오히려 좀 레고 이런 거 좀 시키고 바둑 시키고 타고나기를 이제 감성적인 관계지향적으로 타고났으니까. 그리고 남자애들한테 필요한 건 좀 섬세함이 필요하잖아요. 디테일하고 섬세함. 그러면 이제 원래 가지고 있는 거를 부족한 거를 좀 보태주는 거죠. 그럼 퍼즐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섬세하겠다. 그러니까는 퍼즐. 막 그게 그러니까. 이게 10피스 했다가 막 50피스 했다가 이게 늘어나거든요, 점점. 그러면 이제 방바닥 전체를 막 수학 잘하셨겠다. 또 그 얘기하시는 거. 아니 항상 근데 그거를 둘이서 이제 경쟁하듯이 재밌게 한 것 같아요. 몇 분 안에 깨자 막 이런 것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제
바빠서 그런지 그런 걸 안 했어. 애한테. 그리고 우리 애 수학을 못해요. 수학 때문에 이제 많이 힘들었어요. 재밌어 했죠. 뭐 저는 뭐 옆에서 막 가르친다기보다 그냥 그걸 놀이로 그냥 했던 것 같고, 그 퍼즐이나 뭐 아까 말씀하신 레고 이런 것도 저는 제가 옆에서 해주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한 번도. 그냥 본인이 뭐 아침에 일어나면 뭐가 만들어져 있고 그러니까. 몇 시간 동안 그게 그냥- 놀이잖아요. 놀인데 음. 굉장한 공부거든요. 근데 진짜 남자애들이 많이 해, 그런 여자애들보다. 그럼 여자애들이 레고랑 이런 거를 좋아하진 않는데 꼭 굳이 뭐 레고 안 좋아하는데 해봐라 이렇다기보다 여자애들한테 맞는 거, 지금 제가 얘기한 퍼즐 같은 거는 맞을 수 있을 것 같아. 그쵸. 그거는 여자애들도 좋아할 것 같아. 근데 잘 엄마들이 모르는 거긴 한데, 그런 걸 엄마랑 게임을 하는 거죠. 게임을 두 개를 갖다 놓고 누가 더 빨리 할까 뭐 해도 되고, 요 그림 요 도형에 맞는 게 뭐가 와야지 된다, 이게 머릿속으로 그려지면서 그 다음 걸 생각하고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게 전부 다 이제 내가 지금 저기 그 뭐죠? 그죠? 활동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뭐를 할까? 이게 추론 능력의 기초. 근데 이게 뭐 저는 뭐 수학을 잘했다 못했다 이걸 떠나서 그냥 엄마도 그게 재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즐겨야 돼. 네, 즐겨야 될 거. 저는 이제 대표님은 어릴 때부터 바빴다는데, 저는 아예 그 우리 애가 한 5살 정도까지는 제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 지금 정말 제 평생 그 5년을 딱 쉰 것 같아요. 그 5년 동안은 제가 이제 뭐를 하면은 항상 이렇게 집착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 되게 몰입하는 게 있거든요. 뭘 하나 하더라도 공부를 떠나서. 근데 그때는 우리 애한테 몰입한 거예요. 거의. 애랑 계속 얘기하고. 그게 애기한테 되게 음. 황금기였던 거예요. 맞아요. 그때 다 그냥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노는 것도 그냥 옆에서 항상 같이 놀아주고, 그냥 애한테 다 맞춰주고, 애랑 얘기하고, 그냥 그때 말씀드렸나? 우리 애가 이제 2살, 3살일 때인데, 우리 말을 좀 빨리 했어요. 서울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가도 되는데, 새마을호 기차를 5시간 타고 가는 거지. 그러면서 5시간 동안 식당 칸에서 얘랑 얘기하려고. 난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얘는 돈까스 사주고, 저는 맥주 한잔 하면서 카메라로 지금 그 찍어놓은 필름도 있거든요. 그 얘기 아직도 하지 않아요? 네, 네, 너무 좋았던 거지. 그래서 그게 신기했던지 그 기차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와서 이제 한마디씩 하고, 애한테도 말 시키고, 애랑 저랑 그 5시간 동안 온니 서로를 생각하는 거죠. 저도 애한테만 집중하고. 그랬던 시기가 있었는데, 물론 이제 서울 올라와서는 바빠서 많이 돌봐주지 못했지만, 좀 그렇게 애한테 정말 집중해서 몰입하는 시기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죠? 이제 대표님은 그 올인을 이제 몰입을 네. 하신 거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제가 논술 선생님이었으니까 논술 저는 이제 교재를 만들어가지고 교재를 사가지고 혹은 교재를 이제 뭐 어디서 받아가지고 제가 수업하지 않고 저는 제가 다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재 다음 수업은 뭘 해야 되지? 다음 주제는 뭔데? 어떤 책을 읽고 애들하고 수업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앉아가지고 일을 하니까 엄마가 무슨 일을 하나 이렇게 들여다보는 네. 거죠.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어떨 때는 애가 어느 순간에는 제가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는데 어떤 순간에는 제가 이제 우정에 관한 걸 주제로 수업을 하려고 책을 이제 집에 있는 책이 이렇게 막 찾고 있었는데 애가 와서 저한테 추천을 해줘요. 이 책 되게 좋다 엄마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진짜? 이거는 안 가르쳐 줬는데 그냥 자기가 맞아. 그 생활인 거예요. 제가 저희 집 어릴 때 우리 집이 쌀 가게였어요. 부자 쌀 좋네. 연탄. 그 얘기는 다 하는데 뭐 부자 정도는 아니었지만, 쌀 가게를 하는데 우리 아빠 연탄 배달 가고 엄마가 빨래를 겨울에 가면 쌀 사러 오면, 제가 옛날엔 저울이 있었어요. 저울 아세요? 네. 그거를 해서 제가 쌀을 팔았어. 어린데 초등학교도 안 갔는데 쌀 사러는 무슨 말도 안 돼 이러는데, 제가 나이를 계산해 보면 우리가 이사 왔을 때가 제가 5살이었거든요. 4살 5살이었어. 작은 애 둘이서 왔는데 이사를. 쌀인마을이라는데요, 구파발에. 쌀 가게를 하면서 그 추를 달아서 이 노란 이런 베이지색 봉투 있잖아요, 쌀 봉투. 기억나세요? 자루 마대자. 마대자루 말고 종이 봉투인데, 이게 5kg짜리 10kg짜리 아 생각나요. 생각나세요? 예. 그게 쫙 거기 있어. 한 대박 두 대박 이렇게 팔았어. 그래서 이렇게 네모난 대박으로 이렇게 펴가지고 그걸 해서 추를 달고, 그러면 이게가 몇 킬로야. 그거를 나는 수업 잘하시네. 그 말도 안 하고 그냥
그냥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일을 옆에서 도와드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했네요. 그것도. 그렇죠. 지금 그런 말씀하신 그런 것처럼. 거예요. 이제 엄마의 직업이니까.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서답게처럼 배우는 거지. 그렇지. 돈의 관념? 뭐 이런 것도 좀 어릴 때부터 이제 자연스럽게 제가 장사를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 이후로 줄줄이 동생이 생겨나가지고 제가 거의 이제 장녀면 뭐 가장 비슷하게 아빠 밑에서 이제 배우고 이랬던 것 같은데 저는 연탄도 그래서 좀 커가지고는 50장을 나르면 500원을 줬어요. 아빠가 하나에 10원씩. 내가 달라 그랬어. 나보고 시키더라고. 그래서 50장 나르면 저한테 500원 주세요. 그랬거든. 그 어릴 때부터 그게 자연스럽게 저는 습득이 엄마 된것 흰머리 하나 같아요. 뽑을 때마다 10원씩 달라고 그래. 그것도 있었어. 그것도 있었어. 맞아. 우리 엄마 아니고 우리 이모들. 엄마는 나한테 절대로 돈 안 줬어. 이모들이 줬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집에서 네네네. 배우는 집에서 세대가 하는, 비슷하네요. 집에서 배우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거는 가르치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체화되는 거가 가장 좋은 가르침인 것 같고 네. 제가 이제 기자하면서 정말 공신들 한 100명 이상 만난 것 같아요. 근데 네. 그 친구들의 이제 공통점이 있어요. 이렇게 뽑아내면 네. 그걸 뭐 조나몬 씨는 스터디 코드라고 얘기하는데 그 코드가 있어. 근데 그 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엄친아야, 엄친아. 엄친아. 근데 이제 엄친아가 우리 일반적으로 뭐라 그러죠? 엄마, 친구, 아들. 근데 이건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우리의 그 어떤 현실. 나만 빼놓고 엄마, 친구, 아들 다 공부 잘해. 이 얘기거든요. 엄마가 약간 애를 비교하는 거를 풍자하는 말이잖아요. 엄친아가. 네네네. 근데 그거를 저는 뜻을 바꿔서 엄마하고 친하네. 정말 엄마하고 친한 아이. 엄마하고 친한 아이는 정말 공부를 잘해요. 공부를 잘하고 또 하나는 공부를 못하더라도 행복하다. 엄마하고 친한 아이라는 건 이미 가족이 화목한 게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잖아요. 안 엄마하고- 화목해도 엄마랑 친할 수 있어. 엄마. 아니 화목해야지 친한 거고 친해야 화목해지지. 네, 자꾸 이거 뜨네 그냥 그게 뜨네 저기 뭐야. 코로나 그게 2,000명이 뜨네. 넘었다고. 그래 엄마하고 좋네요. 엄마하고 친한 아이로 바꾸세요. 음. 이제 엄친아. 제가 제안을 저는 드리면, 엄친아예요, 이렇게. 엄마하고 친한 아이. 그거는 정말 우리가 지양해야 될 거지만 네. 엄친아는 기존의 엄친아는 지양해야 될 거잖아요. 네네. 그 5년 동안 제가 몰입했던 저희 큰애랑 이제 같이 저는 좀 자주 다니거든요, 지금도. 근데 거기다가 왜 보면은 그 인스타에 보면은 아들 스타그램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거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엄친아 스타그램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가로치고 쓰세요. 글을 써야 되겠네. 엄마랑 친한 아이. 엄마랑 친한 아들. 응. 여기서 살짝 얘기를 다음에 따로 저도 이제 한번 얘기를 할까 하긴 했는데 그 엄친아를 되게 부러워하는 엄마들이 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아이랑 친하게 뭐 다녀요? 어떻게 이렇게 아직까지 뭐 친해요? 아니 이런 저는 거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 저는 그냥 친하다기보다는 애하고 관계가 좋은 편인데 그럴 수 있는 거는 한 번도 애한테 기대를 안 했어요. 그리고 제가 기대를 안 했는데 기대를 안 상대가 했어요. 있을까? 기대를 안 했어요. 그리고 와. 저는 선행학습도 실제로 안 시켰고 깜짝 놀랄 정도로 진짜? 나중에 선행학습도 안 시켰고 그다음에 이거 자랑하면 또 욕먹을 텐데 저는 사교육비도 안 썼어요. 그리고 심지어 학교 대표님 직접 하셨겠지. 아니 이제 국어하고 영어는 거의 그냥 안 다니고 했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학생으로 고등학교 때 학원 장학생 해서 돈이 안 들었어. 그리고 학원에서도 좀 잘하는 친구들은 장학생으로 하잖아요. 네, 한 거고 돈을 안 썼어요. 그리고 학교 등록금도 안 냈어요. 이 영어하고 국어 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성적이 잘 났어요? 중학교 때까지는 했어요. 중학교 때까지. 네, 중학교 때까지는 이제 하고 중학교 때 그러니까 저는 중학교 때까지는 어떻게 학원을 다녔어요? 정상어학원 다녔어요. 정상어학원? 네, 네. 전 최선어학원 다녔는데 정상 다니다가 최선으로.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 했는데 저는 애하고 친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제가 애에 대한 기대가 없고 제가 또 그렇다고 공부를 막 정말 잘한 사람이 아니어서 제 아이가 공부를 잘할 거라는 기대가 별로 없었어요, 저는. 근데 의외로 잘해. 그러니까 의외로 공부를 뭐 잘해서 내가 아니 넌 어떻게 공부를 잘하니? 이랬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계속 그런 태도인 거예요, 애한테. 저는 신기하게 공부 잘하네. 카페에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지금 비슷한 말씀으로
글을 쓴 분이 있어요. 조회수가 꽤 되는데 그분도 아이가 신경 쓰지 말라 그래가지고 엄마가 너무 서운해서 애를 딱 끊었대요. 근데 갑자기 애를 끊었는데 포기를 딱 했었는데 담임하고 이번 여름방학 때 전화를 했더니 그 우리가 아는 그 세 개 대학 중에 하나 쓰라고 그랬다 그래서 아이랑 울었대. 껴안고. 그 얘기가 그쵸.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올라갔는데 그럼 아이에 대해서 신경을 아예 끊을 수는 없고. 아니 그 그래서, 저는 지켜는 보고 네. 너가 소중하다는 걸 계속 이렇게 느끼게는 해주는데 공부에 대한 거는 우리 딸이 네. 지금도 얘기하는 게 나는 엄마가 공부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안 줘서 그게 가장 자기가 편했대요. 네, 그러니까 저는 얘가 잘하면 그냥 놀래는 거가 제 역할? 뭐 예를 들어서 오늘 95점 맞았어 초등학교 때 그러면은 저는 야 어떻게 95점이나 맞아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자신감이에요, 대표님. 고등학교 가서도 그걸 얘가 쓴 거지. 고등학교 가서 얘가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신기하다 어떻게 공부를 잘해? 네. 그리고 지금도 그래 지금도 못해도 괜찮아. 그 이제 그런 거를 제가 애한테 그러니까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여요. 못해도 괜찮아 이러면 애는 막 난 더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약간. 제가 그냥 나는 네가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경쟁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는 거 거 원치 원치 않아. 그냥 맞아. 네가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뭐 오늘 강아지랑 하루 쉬고 싶으면 그냥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애가 대학교 네. 졸업반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은 제가 하죠. 그래서 굳이 그렇게 가서 그러니까 서울대에 들어가서도 잘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거기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엄마 네네. 똑똑한 애들 엄청 많이 봤는데 네. 매력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똑똑해서 매력 있는 거 아니다. 지금 대표님하고 이렇게 거의 한 50분 정도 되는데 벌써.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지금 되게 막 뭐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바뀌는 거야 이랬는데 그러네요, 좀 꾸준하게 얘기를 하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닥 어렵지 않고 엄마가 정말 아이한테 관심을 많이 갖고 자신감도 갖게 해주고 그리고 책도 많이 보고 뭐 이런 토론도 어릴 때부터 좀 많이 하고 이런 걸로 지금 좀 정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그냥 크게 군으로 나눠서 지금 초등학교 안 간 엄마들 크게 또 바뀔 수도 있잖아. 근데 초등학교 안 간 엄마들 지금 본인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이제 다시 입시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은요. 네. 일단은 고교학점제가 시행된다는 거는 우리나라 입시의 대전환점일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전초전은 이미 시작을 했어요. 2015년도에 발표한 개정교육과정이 지금 현재도 아이들의 선택권이 굉장히 넓거든요. 네. 그래서 과목을 자기 진로에 맞게 선택하도록 짜여져 있는 게 현재 교육과정이고 그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정말 진로에 맞게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에 애들이 가게 되면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제가 시뮬레이션을 좀 해보자면 학교 수업에서 과목을 들어요. 네. 그리고 예를 들면 낙생고하고 서영고가 같이 공동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낙생고, 서영고, 송림고, 한설고 애들이 한 수업을 들어요. 지금도 그거 비슷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서현동에 있는 그러니까 분당 전체를 몇 개 구역으로 나눠서 뭐 5-6개 학교가 공동으로 한 과목을 개설하고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그러니까 학교 간의 영역도 조금 무너지고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도 무너져요.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학교에서 듣지만 온라인 과정도 개설을 하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어도 네가 이거 수업을 들었다는 거를 인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도 하나의 수업 저기가 돼요. 지역사회라는 게 이제 대학이 있잖아요. 우리 동네에 뭐 가천대학이 있고 단국대학이 있어요. 그러면 단국대에 가서 수업을 들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가천대 가서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 지금도 이제 꿈의 학교라고 해가지고 그런 수업을 그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지역사회도 그리고 심지어 뭐 판교 테크노밸리, 네이버 이런 데 가서 우리가 실제로 거기에서 수업을 거기 이제 지역사회의 어떤 기업들하고 연계해서 그러니까 지역하고 나라하고 지역하고 우리 아이들을 같이 키우자라는 취지가 고교학점제예요. 네. 그리고 한 과목이 1교시하고 2교시가 한 과목이
연달아 2교시를 할 수도 있고 3교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목이 굉장히 이제 커지는 거고 어떤 과목은 우리가 45분으로 고등학교 50분이거든요. 50분으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100분 수업짜리도 생기는 상황인 거고 이제 이렇게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 대학처럼 한 과목을 같이 수업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년 간의 경계도 무너지는 거고 학교와 학교 간의 지금 말씀하시는 게 거예요. 그러면 중학교 1학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학년 지금 때 고등학교 그렇게 할 고교 거예요? 학점제가 되면 학점제가 우리 되면? 애들 초등학교 6학년 애들이 고등학교 가서 2025 학년도에 고교 학점제가 시행되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상황에서 온 오프라인 그 다음에 학교와 학교 경계 지역과 학교의 경계 다 무너지고 거기에서 과목을 이수를 해서 192학점을 받으면 조기 졸업도 가능해요. 2년 동안 졸업을 빨리 할 수도 있고 4년 동안 졸업을 못 할 수도 있어요. 아 진짜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공부를 못해도 꼴등도 다 졸업을 시키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되면 40점 과목마다 40점 미만은 다시 통과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제도로 바뀌는 거라 물론 이제 애들이 적체되면 안 되잖아요. 졸업을 못하면. 그러니까 이제 과락 이런 애들은 또 따로 이제 교육부에서 돈을 들여서 방과 후 수업을 해서 이제 가능하면은 네. 그 졸업을 시키도록 하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 애들이 바뀌어요. 그러면 이 제도에 따라서 입시는 과목이 엄청 많아지는 거거든요. 네. 지금보다. 그러면은 이제 과목이 많아진다라는 거는 지금의 그리고 진로에 맞추는 거잖아요. 교육과정 자체가. 그러면은 지금의 학생부 종합전형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수시 전형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체계가 바로 고교학점제하고 연결되는 평가거든요. 수능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 지금 중학교 1학년까지는 줄어들었지만 6학년부터는 네. 다시 내신은 어떻게 돼요? 내신? 지금 그러니까 이제 내신 산출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변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신 과목의 변별력이 왜냐하면 고등학교 1학년 과목은 상대평가 9등급이에요. 현재처럼.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과목은 되게 중요해져요. 그런데 이제 2학년 때부터는 선택이 무한정 선택이에요. 그러면은 과목을 듣는 애들이 적잖아요. 몇 과목만 한 10명이 한 과목 들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생길 거고 밖에 가서 온라인에서 수업 들어갖고 왔는데요. 이럴 네. 수도 있고 하니까 2학년 과목부터는 성적 변별력은 떨어질 거예요. 지금처럼 막 1점 초, 뭐 2점, 1.5, 1.3 이런 성적은 아마 안 나올 거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성적 변별력이 떨어지면 진로 변별력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똑똑한 애를 성적 잘 받는 애를 카트를 뽑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4%만 1등급이었는데 이 절대평가로 바뀌면은 30%가 1등급이 돼요. 예를 들면 그러면 30%가 1등급인 것과 4%의 1등급인 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A등급을 받더라도 얘는 30% 안에 드는 A등급이야. 20% 안에 드는 A등급이야. 그러면은 얘가 정말 똑똑한 애인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제도로 바뀌면 성적으로 얘가 진짜 똑똑하구나를 볼 수 없으면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학과에 맞는 활동을 했는가, 이 학과에 전공 적합성이 있는가, 진로가 확실한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기 때문에 고교 학점제가 시행되면 진로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나 이거 진짜 좋아해요. 이거 진짜 잘해요. 그리고 이걸 하고 싶어서 이런 활동도 하고 이런 과목도 들었어요.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해진 거죠. 네. 지금 좀 대표님 얘기 들으면서 질문이 지금 올라왔는데 이게 초등학교 입학을 서울로 보내려고 한다는 얘기는 오늘 주제하고는 좀 상관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의미 없을까요? 네, 저는 지금 아이 초등학교 입학을 서울로 보내려고 하는데 그거랑 지금 요거랑은 약간 좀 다른 얘기 같은데 그거는 이제 그러네요. 그쵸. 이거랑 좀 다른 얘기고 이건 전반적인 그냥 엄마의 주관이죠. 아이를 서울로 보내는 거는 그만큼 이제 그런 좀 다른 아이들과 같이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교대 부초 들어온 애들과 같이 교육을 시키고 싶은 건데
요거는 이제 요 진로 우리 지금 오늘 얘기하는 주제랑은 조금 다른 얘기 같고, 네, 그 학교가 중요하지만은 않은 건가요? 고교학점제는 서울 음. 비롯해서 다 전국에 똑같이 똑같이 시행됩니다. 하는 건데, 근데 뭐 그거는 그쪽 아이들하고 맞춰서 우리 애를 어릴 때부터 키우고 싶다. 뭐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면 뭐 이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좀 많이 큰 게 옮겨지는 거니까 이거는 지금 이 입시제도랑은 조금 상관이 없는 경기도가 거고, 네. 경기도에서 이제 분당은 전국에서도 굉장히 좋은 환경 뭐 1, 2위 하고 있으는데 서울에서도 아주 저기 한 게 아니면은 경기도 분당이 좋지 않나요? 아니 뭐 그건 좋다 나쁘다는 뭘 제 생각은 그냥 좋다 나쁘다는 가야 잘 되시면 모르겠지만 가야죠. 가고 싶으면 가야죠. 음. 이게 나중에 커서는 좀 후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근데 옆에서 누가 가라 마라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쵸? 그쵸. 그거는 엄마가 이제 옮기고 싶으면 옮겨야 되는 거고, 예, 어릴 때부터 뭐 근데 그건 있어요. 그게 항상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 우리 애가 거기 가서 잘 적응을 하고 잘 이제 아이들하고 맞춰서 수업을 할 수 있는지는 엄마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애가 거기에 가서 얘가 할 애라는 거를 어릴 때부터 좀 봐와가지고 얘는 맹모처럼 우리 애를 정말 글로 가서 이사를 시켜서 이런 학교에 보내야 되겠다. 얘는 그 정도의 애가 된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저는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도 될 것 같아. 지금 보면은.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하자면 어찌됐든 대학 진학 아주 현실적인 얘기예요. 대학 입시에서 결과가 좋게 나오는 곳은 보통 사교육 환경이 조성된 곳이잖아요. 네, 근데 학교도 우리 애랑 얘기해보니까 분당에서 잘해요. 입시율이 나쁘지가 않아. 오, 그럼요. 네, 입시율은 분당이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이 친구들도 다 괜찮고 학교도 잘 들어가서 네. 보면 우리 친구들도 보면은 그래서 그거를 그냥 그거는 지금 여기 입시 제도랑 상관없이 그건 엄마의 주관인 것 같다. 네, 그 이사 갈지 안 갈지는 그럴 것 같고 그거는 나중에 다시 이제 지난번처럼 대표님과 사적으로 얘기할 기회가 생긴다면 조금 더 심도 있게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입시제도 알아봤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쉬워 보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 아니 어려워 되게 보이거든요. 심플한 거예요. 네. 요약을 한번 그래서- 해드릴까요? 네, 한 줄로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얘기한 초등 거를 고학년들 초등 고학년부터 이제 준비를 이제 발등에 불 떨어졌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초등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진로 탐색 이런 것들을 이제 진로 많이 탐색. 기회를 많이 줘서 자기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는 기회를 많이 주자. 음. 그리고 자유학년제 중학교 1학년 때 네. 자유학년제에 자기의 어떤 전공이나 진로 이런 것들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을 하는 기회를 교육과정 안에서 하게 하자. 플러스 국영수를 좀 하자. 국영수. 예. 네네. 그렇게 하면 고등학교 지금 제가 입시제도를 초등학교 학부모님들한테 자세하게 얘기를 해도 어차피 또 까먹으세요. 잘 안 들었어요. 단게 딱 막상 이게 내 일이 되어야 쏙쏙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큰 틀에서 입시는 이렇게 고교학점제로 바뀌고 학생부 종합전형이 더 중요해질 거고 수능도 논술 서술형으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수능도 논술 서술형으로 바뀌면 수능도 1, 2, 3, 4, 5번 중에서 번호를 선택해서 맞추는 게 아니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말하고 많이 발표하는 이런 훈련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책을 많이 읽고 엄마하고 맞아요. 네. 네. 독서 쓰다 이렇게 책 쓰다를 좀 떨자. 이게 책 이제 쓰다를 결론. 떨자. 자, 저도 이제 대표님하고 지금 이제 1시간 동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이가 이제 다 컸지만 큰애 같은 경우는 본인 적성이나 이런 걸 좀 먼저 본인이 찾았던 것 같고 작은 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영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얘가 어릴 때부터 제가 볼 때도 그쪽으로 맞는 것 같아서 계속 고등학교를 예고를 갈래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도 본인이 싫다고 했었어요. 근데 고2에서 고3 넘어가는 겨울방학 전에 바로 자기 연영과 가고 싶다는 거야. 언제 드러나도 드러나. 드러나는데 답답한 건
거는 저는 어릴 때부터 조금 얘 적성에 맞는 거를 시켜야 된다는 좀 주의였어요. 다 공부를 하라 이건 아니었지만 얘가 뭐가 맞는지 좀 미리 파악을 해서 애가 맞는 쪽으로 좀 미리 진로를 정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중학교는 이미 늦었고 고등학교 때 예고를 갈래. 그러면서 저도 알아봤었는데 뒤늦게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벌써 나중에 고3 때 준비했으면 얼마나 했겠어요. 그래서 떨어지고 재수를 하고 있는데 좀 미리미리 엄마가 아이에 대해서 파악을 했으면 더 많이 좀 빠르게 얘 진로를 정해서 그쪽으로 공부를 미리 하고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고 아쉬움이 있는데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보니까 뭐 초등학교 안 간 엄마도 있고 또 깨깨 엄마 같은 경우는 다 바로 지금 뭐 6학년이라 바로 이제 내년에 또 지금 대표님 지금 이 주제도 여기 달라진 이 주제도에 해당이 되는 중학교 1학년이 되는데 얼마나 다행이에요. 아직까지 기회도 많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독서량을 갑자기 늘리는 거는 지금 독서량을 늘려봐야겠어요 하는데 그거는 늘린다고 늘리는 게 아니라 애하고 왜 독서를 해야 되는지를 먼저 엄마가 좀 항상 저는 이제 대표님하고 얘기하면서도 느끼는 거는 애가 그거를 그런 뭐 필요성 같은 거를 아이가 느껴야 되는 것 같으니 늘리는 게 아니라 내가 아니구나 수리도리님이구나 깨깨 엄마인 줄 알았어요. 깨깨 엄마면은 애가 이제 컸으니까 아이가 늘린다기보다 이제 알아야 된다고 하는데 수리도리님 같은 경우에는 독서량 늘려도 되죠. 엄마가 좀 챙겨주면 되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왜를 알려줘. 왜 근데 7살이 왜를 알까 모르겠는데 수리도리님 아니야. 깨끗 엄마 얘기한 거야. 그 수리도리님 애 7살. 아까 왜 그 초등학교 그 무슨 아까 서울로 옮길까 하는 그 아니에요. 네 수리도리님 아니에요. 수리도리님은 네, 애기랑 잘 놀면서 얘기해 주시고 네 책도 뭐 좀 많이 읽어주시고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 1시간 넘게 이춘희 대표님하고 또 다음 지난번 하고 얘기를 해서 나눠봤는데 하면 할수록 보면 여러분들하고 얘기 나눌 일이 많을 것 같고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교육에 대해서 회원님들하고 얘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다음 주 주제 네, 대표님 한번 얘기해 다음 주세요. 주 주제는 이제 오늘은 좀 초등학교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했다면 네. 제가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학부모님들 대상, 중학교 학부모님들 대상에 대한 주제를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잡을 건데 다음 주에는 중학교 학부모님들이 좀 알아두면 좋은 네. 학교 생활 기록부를 조금 분석해 드릴게요. 학교 생활 기록부. 네, 학교 생활 기록부가 이제 음.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대학을 갈 때 내는 서류, 유일한 서류거든요. 그래서 네. 그 구성을 중학교 학부모님들이 이제 좀 아시면 고등학교 가서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연계되고 교과는 어떻게 돼 있고 뭐 비교과는 어떻게 돼 있고 어떤 활동을 어떻게 연계하면 좋을지에 대한 얘기를 다음 주에 조금 요거는 오늘 얘기보다는 조금 더 네. 심도 좀 있게 디테일하게 디테일한 네.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음. 초등학교 학부모님들도 들으시면 좋아요. 네, 초등학교 뭐 한 고학년 정도 네. 수리도리님. 네, 다음 주는 초등학교 한 고학년 정도부터 해서 중학교 네 엄마들이 생기부 뭐 관리하는 방법, 기록에 대한 방법 네 말씀을 이춘희 대표님하고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질문해 주신 게 일단은 오늘은 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그냥 알아본 거였기 때문에 더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나중에 카페에 좀 글 올려주시면 대표님이 좀 댓글을 달아주신다든지 아마 그런 네, 식으로 네, 할 것 하겠습니다. 같고요. 네,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시고 어떤 뭐 좋은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춘 대표님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재밌어요.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 네, 요게 요거구나. 네. 오개